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2회독 123페이지에 로마자 4번 목적의 적법성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 목적의 적법성 1번의 서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강행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제105조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척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자치는 무제한의 것이야. 124페이지.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 그리고 강행법규는 뒤에 보는 사회질서와 더불어 사척자치의 한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그 목적에 관하여 한계가 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 관해서 학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둘은 별개의 요건으로 다루고 있다. 또 이번에 그러나 양자는 모두 사적 자치의 한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둘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은 우리 민법 체계에 반한다는 견해가 소설로 주장된다. 그리고 판례는 담배사업 법상의 강행법규에 관하여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위반한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별개로 파악하고 있다. 판례에는 사견 보겠습니다. 사회질서를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할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내용이 반드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혀 방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보면 적법성의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의 요건은 분리하여 따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다수설인 1과 판례가 타당하다. 고 담배사업법 제12조 1항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746조가 규정하는 불법 원인이라고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담배사업법은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무슨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 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번에 강행법규 양가 1번 법률 규정이 사법상의 법률법가에 의하여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125페이지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규정이고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이다. 민법에서는 강행법규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고 임의법규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 표현되어 있다. 양가리번의 판정 기준, 어떤 법률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자체에서 어떤 법률 규정이 강행 규정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해석에 의하여 강행법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행법규인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그 규정의 종류, 성질,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 강행법규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방가 1번의 혼인, 가족과 같은 일정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방가 2번의 법률 질서의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 방가 3번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항에 관한 규정. 방가 4번의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 방가 5번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 방가 6번의 사회의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양가 3번의 단속법규의 관계,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관계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일설은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며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이고 단속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이설은 먼저 강행법규와 단속법규를 구별하여 대비시키기 위해 단속법규를 다시 위반하는 행위에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과 법률규정을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가하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그 밖에 두 견해는 용어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사견 실질적 민법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같은 체계 아래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법적인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질적인 것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러한 법규도 강행법규로서 사적자 제한기를 적용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법규와 행정법규를 분리하는 이설은 옳지 않으며 단속규정을 강행법규에 포함시키는 일이 타당하다. 페이지 방가 2번의 효력규정, 단속규정의 구별표준. 어떠한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강행규정, 임의규정의 구별처럼 중요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교통단속법규와 같이 단순 사실적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단속규정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면서 그 위반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규는 판단이 쉽지 않다. 물론 법률에서 법률의 행위의 무효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법규 입법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규 입법 취지가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가 정하는 내용의 실현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것인가에 따라 전자에 해당하면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 후자에 해당하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여야 한다. 방가로 3번에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위반에 의해 행정법규 가운데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히 단속 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의 유흥 영업행위 또는 음식물 판매행위, 신고 없이 숙박을 하는 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허가 없이 하는 총법 화양류의 거래행위 등이 그렇다. 그리고 판례에 나타난 예로는 하도급권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 하도급 대급 감액 금지에 관한 하도급권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과 금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위반되는 비실명 금융거래 계약, 주택법 제39조 1항의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약정, 부동산 운기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외환관리법 제24조 위반하여 재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주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유사수인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비조합원으로 대하여 대출한 행위, 증권거래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 준칙 제29조 3항을 위반한 금전 대여나 신용 공여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효력 규정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된다. 광업권의 대차, 어업권의 대차, 금융투자자의 명의 대여 계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 용지취득 자격 증명 없는 용지매매, 관할청의 허가 없이 행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주요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관할청의 허가 없이 127페이지 사찰소에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사회복지법 제23조 제3항 2호에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건복지부량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한 계약,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약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에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2항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차입회의 등 채무부담 제한에 관한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채무부담행위, 증권회사 주점장이 고객에게 주식거래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면 주식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 연 6%의 수익 및 거래관계에 종료되는 경우 그 1일부터 원금과 보장수익에 대한 연 25% 이율에 의한 지은 손해금의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 등이 그렇다. 예. 판례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주 중요한 사례 문제입니다. 특히 명의대여 계약으로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 예컨대 광업권의 명의를 빌려서 체결한 광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무효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견으로 우리 민법상 거래의 안전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때의 거래의 안전은 동상거래에 있어서 선입취득 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확보될 수는 있을 것이다. 판례는 민법 제271조 1항은 물권법상의 규정으로서의 강의 규정이고 따라서 조합체의 구성원이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들과 사이에서 민법 547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매수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한다. 128페이지 양가 회관의 강행법 위반의 모습. 강행법 가운데 효력규정 위반하는 모습에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의 두 가지가 있다. 방가 위반, 직접적 위반. 직접적 위반은 법률행위가 효력규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경우이며 이때 법률행위는 불가됨이 물론이다. 만약 일부의 행위 일부만이 효력규정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일부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밀 표시 법리 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총리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총회의 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강행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비지인 표시 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행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강행법규 명령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그 효력을 달리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탈법행위, 간접적 위반. 탈법행위란 직접 효력 규정이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 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금전의 대여자가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을 수수료 또는 차례금의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경우는 그렇다. 용어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 수단에 써서 달성하는 행위 모두가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회피행위 가운데 무효로 되는 행위만을 탈법행위라고 한다. 탈법행위는 직접 강행법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법규의 정신에 반하고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결과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법률 가운데에는 명문으로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탈법행위는 무효이다. 행위의 일부만이 탈법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위가 모두 탈법행위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유효한
회피행위로부터 탈법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강행법규 취지가 그것의 이권행위에 의한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회피행위는 탈법행위라고 하여야 하고, 단지 129페이지 특정의 수단, 형식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에는 회피행위는 탈법행위가 아니고 무효하다고 하여야 한다. 후자의 예로 동산의 양도담보를 들 수 있다. 동산의 양도담보란 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이 그 동산을 점유로 사용하면서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형식으로는 동산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332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339조의 강행법규를 회피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동산담보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산의 양도담보는 유효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설은 위의 강행법규들을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법규의 회피수단은 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하여 거래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법규의 회피수단은 대체로 유효하게 다루어진다. 판례 양가로표 구건설업법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타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거나 증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면허는 해당 건설업의 양도 또는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 면허의 대여 계약은 같은 법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건설업 면허 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강행 규정인 위 건설업법 규정 등은 적용을 전달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규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건설업 양도 양수 계약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건설업 면허의 대여가 불법 아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 양도 양수 계약 양식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대여된 건설업 면허의 반환에 대한 약정까지 그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가로위원회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중간퇴직 처리한 뒤에 그 중간퇴직금의 지급받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있다. 양가로티귿 국유재산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를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전달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 130페이지 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지금 본 것이 목적의 적법성에서 강행법규 여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